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진짜 진심으로 존경해요. 왜냐면, 애들 지금 나이쯤 되면 솔직히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쵸? 짜증도 매번 부리고, 뭐 그런 응석 다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뭐 사실 어머님이 공부할 것도 아닌데, 지금 어머님이 지금 와서 이런 거 듣고 계신데, 사실 이 자녀분들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집중 잘 해주시는 모습이 뒤에서 너무 아름다워서 미리 좀, 존경 드린다는 말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자료가 정말 많아요. 사실 그 오늘 받으신 거의 절반은 제 겁니다. 제가 자료가 정말 많은데 이거를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면 어머님들 오늘 집에 못 가시잖아요. 그쵸? 애들 또 하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요것만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내용만 딱 핵심만 집어서 할 거니까 다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조건문입니다. 저한테 질문 주시고 학생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학생은 제가 교재 한 권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 가격은 25,000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이벤트가 있다는 거 미리 조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시 설명회라는 것은 본질이 홍보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어머님들한테 홍보를 하러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광고가 되지 않도록 광고 같은 경우는 되게 부적절한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애매한 건 정답이 아니다. 딱 정해주는 수능 공부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밑에 부제를 보시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 궁금한 학생들을 위한 한 방에 맥 잡는 국어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수업은 2등급 후반에서부터 5등급 때 학생들까지를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뭐 1등급 학생들이야 사실 워낙 잘하니까 뭐 저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터치할 게 별로 없는데 2등급에서부터 이제 5등급까지 학생들은 궁금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목차부터 보시면요. 강사 소개, 그리고 이번 수능의 기조 및 특징, 그리고 학생들의 저한테 자주 하는 질문,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리고 저만의 차별점은 뭐가 있는지 총 정리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내용이 벌써 많아서 어머님들 표정이 벌써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번과 4번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가장 힘을 들여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강사 속에 들어가면요. 저는 사실 국토자였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16년도에 시험을 처음 봤는데 제 국어 성적이 5등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5등급 학생들을 타겟을 한 이유겠죠. 그래서 국토자였는데 그런 국토자인 친구가 삼수까지 합니다. 삼수를 하니까 시험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것도 시험을 생존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대학교 못 가면 어머니한테 면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존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한의사예요. 자격증, 면허증을 따서 지금 옆에 뭐 건물들에도 한의원 되게 많죠. 그 원장님들처럼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한의사예요. 자, 그 한의사가 사실 저한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한의학은 실용학문이에요.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환자를 고칠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 보고 그거에 대한 뭐 피드백이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문가다.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특징은 시험 전문가라는 거예요. 시험을 정말 많이 받고 그 시험에 정말 특화돼 있다. 자, 그런 시험 전문가가 이번 수능의 기조랑 특징을 안 다루고 갈 수는 없어요. 제일 지루한 부분인데 짧게 다루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출제 기조는 작년과 유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의 경우에는요. 24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지만 이번 9월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문과
시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문을 어렵게 내서도 정말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선지를 어렵게 해서 시험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번 시험은 선지에서 어렵게 내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EBS예요. EBS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자세한 자료는 제가 부록까지 해서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의 중요도는요. 방금이 수학이었는데 수학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국어보다. 그래서 수학 먼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국어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이 그 어느 과목보다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국어고, 다음 국어가 영어랑 탐구보다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입시 설명회도 있으니까 아마 비슷한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언매랑 화작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선택이 많은지, 그쵸? 근데 언매가 문법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면은 그 자료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선생님, 공부는 재능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저는요,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요, 지문이 선생님,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선생님, 저 사실은요, 맞긴 했는데, 제가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선생님 하는 말이 다르고 이 선생님 하는 말이 다르고 너무 달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는 재능 아닌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머니, 재능 맞아요. 재능이 맞습니다. 그 어떤 과목보다도 사실은 공부는 재능이에요. 스포츠 재능이죠. 음악 재능이죠. 미술 재능이죠. 재능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재능과 지능은 다른 말입니다. 공부는 재능으로 하는 건 맞지만 지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지능은 내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걸 뜻해요.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IQ가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재능은 뭐냐면 그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고 후천적인 내 노력과 후천적으로 내가 배웠던 그런 지식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 학생들이 계속 잘하는 게 그 이유예요. 공부를 한 번 잘하게 되면요. 이전에 내가 머리가 나빴어도 그 재능이 쌓이는 순간 계속 잘하게 되는 게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재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을 키우는 게 바로 저희 한방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 이 친구도 하루는 24시간이고 이 친구도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이에요. 사실 TMI를 좀 드리자면 하루는 24시간에다가 거기다가 21 아니 죄송해요. 네. 하루는 24시간보다 살짝 더 높긴 한데 뭐 그건 TMI죠. 어쨌든 누구나에게나 이 시간이 다 동일하게 다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나는 공부를 되게 타이트하게 못하는 것 같아. 그쵸? 버리는 시간이 사실 많은 거예요. 그 버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학습 플래너와 하루 정리 노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만든 노트들입니다. 왼쪽이 플래너고요. 오른쪽이 하루 정리 노트입니다. 플래너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생각보다 내가 버리는 시간이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공부를 쭉 할 수 있도록 플래너는 꼭 쓰셔야 됩니다. 오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계획이 없으면 그날 공부하지 마라 라고 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계획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수용할 수 있고 피드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플래너를 꼭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사실 머릿속에 남고
내가 시험 때 떠올라야 공부인 거잖아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10시간씩, 15시간씩 공부하면 뭐해?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칭찬받으려고 선생님, 저 하루에 15시간 공부했어요. 칭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친구야, 너 혹시 어제 배운 거 기억하니?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하면 설명을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떠오르지 않는 거는 죽은 지식인 거예요. 떠오를 수 있게끔 그날 공부한 것들을 쭉 스스로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별다른 수업을 듣지 않아도 정말 이것만 딱 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역질문을 해봐요. 지문 읽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어떤 법칙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없어요. 그냥 읽는데요. 한국말이니까 선생님 이해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지문이 이해가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법칙을 정해줍니다. 그 법칙을 일관되게 정해줍니다. 3가지 법칙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읽도록 합니다. 그 3가지 법칙이 뭐냐? 어머님들 여기는 살짝 용어가 어려워요. 유기성, 스키마, 배경 지식인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 쭉 다 다루면 2시간짜리 강의가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만 다루는 게 제 첫 번째 강의거든요. 오늘은 짧게 유기성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기성. 복서를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키워드 찾아라. 키워드의 의미를 파악해라. 순접, 역접 관계를 파악해라. 앞에서 읽은 내용과 같은 말, 반대말을 찾아라. 그래서 부분과 전체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얘기는 다른 쌤들도 다 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키워드 찾는 방법 안 알려주잖아요. 그쵸? 저는 이것도 알려줘요.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이 10가지니까 이 10가지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글을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 실제로 어머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글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예시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제가 정해놓은 그 키워드들 중심으로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문학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제목 작가부터 봐라. 키워드 찾아라. 키워드에 대한 설명과 연결 지어라. 같은 말 반대말 찾아서 도형으로 표시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여기 독서예요. 이게 문학이고요. 이게 독서고 이게 문학이에요. 똑같죠. 일관성 있게 읽으면 법칙이 많지 않으니까 잘 읽히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냐? 이렇게 해서 저는 모든 지문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안 본 시험은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정말로 시험을 많이 봤는데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학도 마찬가지로 그 키워드가 뭔가 이렇게 6가지 다 찝어줍니다. 이 6가지를 중심으로 읽어라. 이렇게 하면 다 실제로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4번째. 제가 고른 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 경우는요. 내가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패턴화예요. 패턴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를 내가 패턴으로 정해줄 테니까 여기서 찾아.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실제로 아니 그냥 이것만 들고 가셔서 7가지 중에 하나 있어 라고 찍으시면 그것만 해도 성적이 올라요. 정말로. 자, 그 7가지가 뭐냐. 자, 없는 내용이야. 아니 지문엔 나와 있는데 문제에는 없는 지문엔 없는데 선지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 선지가 있다니까요. 그건 없는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에서는 있다라고 했는데 선지에는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기예요. 그리고 뭐 지문에서는 A와 B가 있는데 A가 뭐 어떠고 B가 뭐 어떠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선지에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A가 아니고 B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예요. 뭐 객체 바꾸기, 선호 인과관계, 수식어 다 보시면 다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근데 선지가 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진짜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패턴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찾을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하면은 저만 따라오면 되잖아요. 자, 제 커리큘럼은 브로셔에 있는데 여기도 뭐 있어요. 같이 있는데 되게 책이 많아요. 보시면은 기본 개념, 기출 분석, 고난도 분석, 고난도 정복 이렇게 있는데 기본 개념 교재만 하더라도 한 4권 정도 되죠. 거기 워크북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8권인 거예요. 거기다가 해설지도 각각 다 있거든요. 그러면 또 2배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출 분석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올해 이 기출 분석과 고난도 정복은 제가 출판사로 출판을 할 생각입니다. 그 해설지가 제가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판매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어서 책이 되게 많아요. 고난도 정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은 공부하면서 내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사실 시중에서 찾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독서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려운 말 잠깐 나오니까 잠깐만 뇌를 빼고 한번 들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력, 만류인력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해봐요. 사실 중력과 만류인력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 과학 교과서를 내가 보면서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문과인데 과학이 나왔는데 내가 쉽지 않은 정보야. 그럼 되게 어려울 거죠. 그거를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거를 심지어는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본인이 쓴 사람은 더 없어요. 저는 자체 지문을 제가 스스로 다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개념까지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습서로 플러스 알파까지 같이 있죠. EBS도 같이 다루죠. 실전 모의고사도 뭐 필요한 학생들하고 같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다 하니까 저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게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오히려 제가 자료를 다 주니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이제 정리하면서 제 차별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재능을 키워주는 국어 공부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 특징은요, 생활 관리예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플래너와 하루 정리 노트를 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생활 관리가 된다라는 거고, 심지어 거기에는 잠, 수면 시간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뭐 독서라고 해서 뭐 다르게 공부하고, 현대시라고 해서 뭐 다르게 공부하고, 현대 소설이라고 해서 또 다르게 공부하고, 뭐 고전 소설이라고 해서 또 다르게 하고, 수필이라고 해서 또 다르게 하고, 되게 많죠. 다 다르게 하면 적응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가르친다라는 거 시키는 대로 적응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부한 자료가 있다라는 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